안녕하세요. 저는 철강업종과 비철금속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김동아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우선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부국철강의 경우 본업과는 상관없이 테마에 편승하여 변동성이 비교적 큰 종목입니다. 물론 경제 회복 사이클에도 어느 정도 잘 반응을 하지만 너무 다양한 테마가 엮여 있다 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회사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국철강의 경우 1973년에 설립을 한 회사이고요. 계열사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BSP 스틸과 그리고 물류 회사인 로지넷을 계열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론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출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국철강의 주요 품목인데요. 강판과 강관과 형광의 경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가능하지만 켈프의 경우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켈프란 최종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재로서 자동차, 가전, 선박 등에 납품이 되고 있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현재로선 국철강은 내수 위주 기업이라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국철강의 경우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강판의 경우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높고 강관의 경우 에너지 운반용으로 많이 쓰여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 적합하고요. 형광의 경우 건설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주식시장에 다양한 재료를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강점이라고 봐야겠죠. 북극철강은 말씀드린 대로 테마 수급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므로, 자, 테마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테마란 무엇일까요? 테마주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상생활 중 어떠한 일이든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그런 일이든 또 어떤 것이든 관심을 끌게 된다면 테마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호신용품과 CCTV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경우엔 관련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해당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여 같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든 상장만 되어 있다면 관심이 쏠리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테마주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강은 본업으로 인한 수급보단 테마 수급이 굉장히 원활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테마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겠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부국철강의 남상규 대표는 이낙연 후보와 같은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부국철강의 일봉 차트인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을 1,800원에 형성을 해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6,300원에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 후 이내 하락하던 주가는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저점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대부분의 철강업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었던 터라 사실 이상할 것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 정말 큰 상승을 했던 이 시점에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 이제 이낙연의 양자 대결에서 졌다. 이런 뉴스가 나온 시점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선출에 이재명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테마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므로 매매 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 종목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고 부국철강의 경우 본업보단 테마 수급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기에 본업에 대한 부분보단 테마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테마주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만약 2021년 고점에 매수를 했다면 약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했으므로 정말
큰 기회비용의 손실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최근엔 이러한 흐름을 한번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최근 이재명 님이 구속 위기에 놓여 부국철강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좀 이렇게 찾은 상황입니다. 자, 이를 통해 부국철강은 본업 모멘텀보단 정치 테마주에 편성되어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